새로운 간병인을 보자마자 진돌이가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8년을 함께 지낸 우리 진돌이가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건 처음이었죠. 간병인이 피식 웃으며 한 말이 소름 돋았습니다. 네, 뭐 짐승은 본능으로 안다더니 재미있네요. 그날 밤 진돌이는 밥도 먹지 않고 소파 밑에 숨어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매일 마음을 흔드는 이야기 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언제나 무료니까요. 사연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았다면 살짝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 끝자락에 자리한 2층 집이 있습니다.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간 이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죠. 이정임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68배 나이지만 아직도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방문을 살며시 열고 들여다보니 팔순을 훌쩍 넘긴 어머니 김말자가 이미 침대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허공을 바라보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정임아, 학교 안 가니? 늦겠다. 말자는 딸을 보며 50년 전 어느 아침처럼 말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지 2년째, 현실과 과거의 경계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죠. 정임은 익숙한 듯 어머니 곁에 앉아 부드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학교 다닌 게 언제인데요? 벌써 은퇴한 지도 3년이 됐잖아요. 아이고, 그래. 우리 정임이가 벌써 그렇게 컸나? 말자의 눈빛이 잠시 맑아지는 듯 했지만 금세 다시 흐릿해졌습니다. 정임은 어머니를 부축해 화장실로 모시고 세수를 도와드렸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는 어느새 깊은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온 정임은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죽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보니 마당 한 구석에서 진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죠. 8살 된 진돗개 믹스인 진돌이는 남편 정우석이 데려온 개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진돌이는 여전히 이 집을 지키고 있었죠. 진돌아,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 진돌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2층으로 뛰어 올라갔죠. 정임이 뒤따라 올라가 보니 진돌이는 말자의 방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할머니 걱정하는구나. 신기하게도 진돌이는 말자의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면 꼭 이렇게 방문 앞을 지켰습니다. 마치 간병인처럼 말이죠. 정임은 쟁반에 죽과 반찬을 담아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말자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죠. 정임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30분이 넘도록 한 그릇의 죽을 먹이는 일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심 무렵 정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피곤한 적이 없었는데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차원이 달랐죠.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먼저 쓰러지겠네. 혼잣말을 하는데 진돌이가 다가와 정임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지며 마음이 조금 놓였죠. 그때 2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임이 급히 올라가 보니
말자가 옷장을 열어 옷가지들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출장 가는 거예요? 옷 챙겨 드릴게요. 말자는 돌아가신 정임의 아버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가슴이 먹먹해졌죠.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다시 침대에 눕히는 데만도 1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정임은 결심했습니다. 더는 혼자서 어머니를 돌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죠. 휴대전화를 들어 간병인 소개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치매 어르신 간병 경험이 있는 분으로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평생 자식 하나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며 자책하실 어머니가 낯선 사람 손에 맡겨진다는 게 죄스러웠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임은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정우석의 얼굴이 그리웠죠. 당신이 있었다면 좀 달랐을까요? 진돌이가 정임 옆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죠. 내일부터는 이 고요한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몰랐죠. 정임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으셨다. 진돌이만 아니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이다. 내일 간병인이 오신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펜을 내려놓고 불을 끄니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간간히 들리는 진돌이의 숨소리와 어머니의 잠꼬대만이 이 오래된 집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었죠. 정임은 내일을 생각하며 천천히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임은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다가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죠. 문을 열자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에 부드러운 인상,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송지혜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어머님 간병을 맡게 되었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지혜가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평소 얌전하던 진돌이가 갑자기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지혜를 향해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죠. 컹, 컹컹, 으르렁. 진돌이의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정임은 깜짝 놀라 진돌이를 붙잡았죠. 진돌아, 이게 무슨 짓이니? 조용히 해. 하지만 진돌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부르르 떨며 지혜를 향해 계속 짖어댔죠. 8년을 함께 살면서 진돌이가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진돌이를 바라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네, 뭐. 짐승은 본능으로 안다더니 재미있네요. 그 말투에는 묘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임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다른 간병인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진돌이를 안고 부엌으로 데려가며 달랬습니다. 미안해요. 평소에는 정말 순한 아이인데 낯선 사람이 와서 그런가 봅니다. 괜찮아요. 개들은 원래 예민하잖아요. 지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벽에 걸린 가족 사진에 멈췄죠. 정우석과 정임 그리고 젊은 시절의 말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 계신가요? 2층 방에 계세요. 아직 주무시는 중이에요. 정임은 지혜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문을 열자 말자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지혜가 다가가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어머니를 도와드릴 송지혜입니다. 말자는 지혜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당신, 어디서 봤더라? 순간 지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지만 금세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았죠. 처음 뵙는 거예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정임은 지혜에게 어머니의 하루 일과와 약 복용 시간,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습니다. 지혜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죠. 전문적인 모습에 정임은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은 혼자 가실 수 있지만 가끔 길을 헷갈려 하세요. 식사는 천천히 드시는 편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치매 어르신은 많이 돌봐봤어요. 걱정 마세요. 지혜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말자의 혈압을 재고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말자도 처음과 달리 지혜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죠.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 지혜는 부엌에서 죽을 끓였습니다. 정임이 놀란 것은 그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었죠. 말자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만들어 올렸는데 말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머니가 잘 드시네요. 평소에는 한 그릇 먹이는데도 한참 걸렸는데 어르신들 입맛을 맞추는 게 제 특기예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죠. 정임은 고개를 저으며 이상한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정임은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집 근처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동안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죠. 집에 돌아오니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지혜 씨? 어머니는요? 2층으로 올라가니 말자가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죠. 정임이 들어서자 돌아봤습니다. 푹 주무시고 계세요. 약도 잘 드셨고요. 다행이네요. 수고하셨어요. 지혜가 가고 난 저녁 진돌이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사료를 줘도 냄새만 맡고 돌아섰죠. 그리고는 소파 밑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진돌아,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정임이 진돌이를 끌어내려 했지만 진돌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소파 밑에 숨어 있었죠. 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 정임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진돌이 옆에 앉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지만 뭐가 이상한지 콕 집어 말할 수 없었죠. 지혜는 분명 일을 잘했습니다. 어머니도 편안해 보였고요. 그런데 왜 진돌이만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밤이 깊어가자 정임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간병인이 왔다. 일은 잘하는 것 같은데 진돌이가 이상하게 반응한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런 거겠지.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진돌이는 여전히 소파 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듯이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매일 아침 정확히 9시에 출근했고 저녁 6시에 퇴근했죠. 일하는 모습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돌이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거실로 나오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정임은 고민 끝에 거실과 안방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없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온라인으로 주문한 소형 카메라는 이틀 만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니까. 정임은 스스로에게 변명하듯 중얼거리며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 책장 위와 안방 화분 뒤에 몰래 숨겨뒀죠. 휴대전화로 실시간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오후 정임은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다가 문득 휴대전화로 집 상황을 확인해 봤죠. 거실 화면에는 지혜가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혜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볼륨을 높였죠. 정우석 씨, 배신자 냄새가 여전하네. 정임의 손이 떨렸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이름을 왜 저렇게 부르는 걸까요? 화면 속 지혜는 일어나 책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을 열어 서류들을 뒤지기 시작했죠. 정임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서랍에는 남편의 유품과 중요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지혜는 정우석 이름이 적힌 서류를 하나씩 꺼내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통장 사본을 유심히 살펴봤죠. 이 집 아직도 정리 안 됐구나. 지혜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정임은 당장이라도 집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일단 참고 지켜봤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임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셨어요. 산책도 다녀왔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정임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지혜가 떠난 후 정임은 그날 찍힌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죠.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진돌이가 거실로 나왔다가 지혜와 마주쳤습니다. 지혜는 주위를 살피더니 발로 진돌이를 툭 찼죠. 진돌이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더러운 짐승. 주인 닮아서 눈치도 빠르네.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정임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말자가 약을 먹을 시간이 되자 지혜는 약통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처방된 약의 절반만 주고 나머지는 휴지에 싸서 버렸죠. 치매 진행을 늦추는 중요한 약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 카메라에 또 다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지혜가 창가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죠. 정임은 숨죽이고 들었습니다. 이 집 유산은 정리 안 됐어요. 아버지 명의 그대로. 내가 딸이라는 걸 증명만 하면 절반은 확보됩니다. 정임은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딸,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변호사는 만났어요. 친자 확인 소송 준비는 다 됐고, 네, 알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통화를 끝낸 지혜는 다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벽에 걸린 정우석의 사진에 멈췄죠. 이제 곧 받을 거 다 받을 거야. 버림받은 세월만큼. 정임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혜가 정우석의 딸이라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35년 동안 남편이 그런 비밀을 숨겼을 리가요. 하지만 지혜의 확신에 찬 말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다음 날
정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진돌이는 여전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정임은 진돌이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구나. 미안해, 진돌아. 아침이 되어 지혜가 출근했을 때 정임은 일부러 외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집 상황을 지켜봤죠. 오전 10시쯤 지혜는 또다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대담했습니다. 정우석의 일기장까지 꺼내 읽었죠. 그리고는 특정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정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남편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었던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점심시간 영상 속 지혜는 말자에게 점심을 먹였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정임은 이제 그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죠. 말자가 밥을 흘리자 지혜는 작게 혀를 찼습니다. 이 집 사람들 다 똑같네. 위선적이고 이기적이고. 그 순간 말자가 지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때 그 아이 맞지? 우석이가 데려왔던. 지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금세 다시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아니야. 기억이 안 나. 정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치매로 인해 그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지혜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혜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정임은 심호흡을 하고 물었습니다. 당신, 정우석과 무슨 관계였어요? 순간 지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어색한 웃음을 지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분을 모르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정임이 단호하게 말하자 지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었죠. 벌써 들키다니. 생각보다 눈치가 빠르시네요. 정임과 지혜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스름한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진돌이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제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한 번도 저를 딸이라 부른 적 없어요. 정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지혜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죠. 언제 알게 된 거예요? 20살 때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해줬죠. 당신 아버지가 누구인지, 왜 우리를 버렸는지. 지혜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쌓인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정우석 씨는, 아니, 아버지는 젊었을 때 우리 엄마와 만났어요. 그때 저를 가졌고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결혼은 못했죠. 그리고 당신과 결혼했어요. 정임은 남편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살면서도 전혀 몰랐던 비밀이었죠. 그래서 복수하러 온 거예요? 지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수요? 그런 거창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저 제 것을 찾으러 왔을 뿐이죠. 제 것이라니요? 법적으로 저도 상속권이 있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다면 저도 딸로서
재산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죠. 정임은 지혜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약을 제대로 안 주고 진돌이를 발로 찬 거예요? 그게 당신이 말하는 권리입니까? 지혜의 표정이 순간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대답했죠. 무슨 증거로 그런 말씀을? 다 봤어요. 카메라에 다 찍혔으니까요. 정임이 휴대전화를 들어 영상을 보여주자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요, 맞아요. 했어요. 그 사람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꼴이 보기 싫어서요. 제 인생은 그 사람 때문에 엉망이 됐는데 당신들은 너무 평온해 보였으니까.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죠. 엄마는 혼자 저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가끔 돈이나 보내줄 뿐 얼굴 한번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고요. 전 평생 아버지 없는 아이로 살았어요. 정임은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분노와 동정심이 동시에 들었죠.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어머니한테 해를 가하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죄가 없다고요? 저 할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사위가 바깥에 여자가 있다는 걸, 아이까지 있다는 걸. 그런데도 모른 척 했겠죠.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의 말에 정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알고 있었을까요?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자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죠. 무슨 소리가 나서? 정임아, 손님 왔니? 말자는 지혜를 보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 그때 그 아이, 그 여자 딸이구나. 정임과 지혜 모두 놀란 표정으로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말자는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죠. 기억나? 우석이가 그 여자한테 아이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뭐라고 했더라. 아, 맞아. 절대 만나지 말라고 했지.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말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치매로 흐릿해진 기억 속에서도 그날의 아픔은 선명했나 봅니다. 미안하구나, 얘야. 너희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정말 미안해. 지혜는 예상치 못한 사과에 당황했습니다. 준비해온 분노와 원망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나요? 없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정임은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도 이 비밀을 품고 살아왔던 거였군요. 진돌이가 조용히 다가와 말자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지혜를 향해 짧게 한번 짖었죠. 위협적이지 않은 마치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한 울음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군요. 그런데도 저한테는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이해가 동시에 밀려왔죠. 말할 수 없었어. 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는데. 어떻게 말하니?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 말자는 힘겹게 일어나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름진 손으로 지혜의 손을 잡았죠. 이제라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이 늙은이의 잘못을. 지혜는 말자의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왔지만 정작 마주한 것은 또 다른 상처받은 여자였으니까요.
전, 전 그저 인정받고 싶었어요. 한 번이라도 아버지의 딸로. 지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평생 짊어진 무게가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았죠. 정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부터라도 뭔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지혜 씨,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할지. 정임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정리하죠. 당신도 정우석 씨의 딸이니까 받을 건 받아야죠. 지혜는 놀란 눈으로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더는 어머니를 해치지 마세요. 그리고 진돌이한테도 사과하세요. 진돌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세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정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돌아간 후에도 그녀의 눈물 어린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벽 2시 정임은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정우석이 생전에 사용하던 책상 서랍을 열었죠.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정임은 서류들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 한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정우석과 한 여성, 그리고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죠. 우석 씨, 이 편지를 쓰는 게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 아이는 아빠 없이 자라겠지만 씩씩하게 키울게요. 부디 행복하세요. 마이너스 은숙.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평생 이 비밀을 품고 살았다는 게 가슴 아팠죠.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못 주무세요? 말자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정임은 급히 눈물을 닦았죠. 어머니, 왜 안 주무시고? 그 편지, 우석이가 숨겨둔 거구나. 말자의 눈빛이 잠시 맑아졌습니다. 정임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죠. 어머니, 정말 알고 계셨어요? 말자는 천천히 다가와 정임 옆에 앉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우석이가 술에 취해서 울면서 말했지. 자기가 못된 놈이라고, 한 여자와 아이를 버렸다고. 정임은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그 오랜 세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다니요.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우석이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어. 말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했지. 그 아이는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아빠를 원망하며 살고 있을까? 정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주름진 손이었죠. 그 아이가 지혜예요. 오늘 만난 그 간병인이 바로 그 아이입니다. 말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중얼거렸죠. 그래서 낯이 익었구나. 우석이를 닮았어. 특히 그 눈매가.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진돌이가 잠꼬대를 하는 소리만 들렸죠. 다음 날 아침 정임은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진돌이가 갑자기 서재로 뛰어들어왔죠. 평소와 달리 흥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진돌아, 왜 그래?
진돌이는 책장 옆 마룻바닥의 한 지점에서 발로 긁기 시작했습니다. 헥헥거리며 계속 그 자리를 파듯이 긁어댔죠. 거기에 뭐가 있니? 정임이 가까이 다가가자 진돌이는 더욱 격렬하게 그 부분을 발로 찼습니다. 자세히 보니 마룻바닥이 약간 들떠 있었죠. 정임은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마룻바닥 아래에는 작은 철제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정임을 바라봤죠. 마치 드디어 찾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또 다른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우석이 쓴 편지였죠. 보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은숙 씨, 오늘도 멀리서 우리 딸을 봤습니다.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갔더군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혜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들었어요. 자랑스럽습니다. 비록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오늘 지혜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네요. 정임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남편도 평생 고통 속에 살았던 거였군요. 딸을 그리워하면서도 다가가지 못한 비겁한 아버지였던 겁니다. 마지막 편지는 1년 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정임아, 혹시라도 내가 먼저 떠나고 이 편지를 내가 발견한다면 용서해줘. 그리고 가능하다면 지혜를 한번 만나봐줘.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으니까. 내가 생전에 못한 마지막 부탁이야. 정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던 거죠. 진돌이가 이 편지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정임은 진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진돌아. 내가 아니었으면 못 찾았을 거야.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임이 문을 열자 지혜가 서 있었죠. 죄송해요. 오늘은 못 올 것 같아서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들어와요. 정임은 지혜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발견한 편지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진돌이가 찾아준 거예요. 이걸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쓴 편지를 읽으며 그녀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죠. 아버지가 절 잊지 않았군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나 봐요. 그저 용기가 없었을 뿐. 정임은 지혜 옆에 앉았습니다. 진돌이도 조용히 다가와 두 사람 사이에 엎드렸죠. 처음으로 지혜를 경계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어젯밤에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늘 궁금했다고. 지혜는 고개를 들어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절 생각하셨다고요? 그럼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안고 살았던 거예요. 말자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지혜를 보자 다가와 손을 잡았죠. 아가야, 이제야 왔구나. 그때 그 아이가. 말자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말자를 바라봤죠. 할머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희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말자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혜는 더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으니까요. 진돌이가 일어나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핥았죠. 마치 위로하듯이 말입니다. 며칠 후
정임은 식탁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을 USB에 저장하고 정우석이 남긴 편지들도 함께 모아뒀죠. 지혜와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해. 정임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를 고발할 수도 있었지만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가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초췌해 보였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색도 창백했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며칠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나서. 아버지가 쓴 편지들이. 지혜는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진돌이가 다가와 지혜의 발치에 조용히 엎드렸죠. 이제는 완전히 경계를 푼 모습이었습니다. 정임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지혜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세요. 당신이 한 일들이 다 여기 있어요. 지혜는 서류들을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경찰에 신고하실 건가요? 솔직히 고민 중이에요. 하지만 정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당신을 한번 만나봐 달라는 거였어요. 아무 죄가 없는 아이라고. 지혜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 그저 한 번만이라도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비뚤어진 방법이었지만 그때 말자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보였죠. 지혜를 보자 다가와 앉았습니다. 얘야, 또 울고 있구나. 말자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지혜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그 모습에 정임도 마음이 흔들렸죠. 어머니, 오늘은 좀 어떠세요? 좋아. 오늘은 머리가 맑은 것 같아. 말자는 지혜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엄마를 만난 적이 있었어. 우석이 몰래. 정임과 지혜 모두 놀란 표정으로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그래. 내가 7살 때쯤이었을 거야. 너희 엄마가 찾아왔었지. 아이라도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말자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했죠. 하지만 내가 막았어. 우리 가정이 깨질까봐. 정임이가 상처받을까봐. 지혜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의 일이 어렴풋이 기억나는 듯 했죠. 그때 할머니가 우리를 돌려보낸 거였군요.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때 달리 행동했더라면. 말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마음에 품고 있던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정임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지혜 씨, 이 서류들은 제가 보관할게요. 하지만 당신을 고발하진 않을 거예요. 지혜가 놀란 눈으로 정임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피해자니까요. 당신도 저도 어머니도. 정임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아요. 그리고 어머니를 진심으로 돌봐주세요. 간병인으로서가 아니라 가족으로서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돌이가 일어나 세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는 꼬리를 흔들며 지혜에게 다가가 머리를 비볐죠. 완전히 마음을 연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혜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말자의 약을 정확히 챙기고 함께 산책도 나갔죠. 정임도 함께였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세 사람은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진돌이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그들을 지켰죠. 그때 지혜가 정임에게 물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요? 진돌이는 어떻게 제가 누군지 알았을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짖던데. 정임은 진돌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 냄새였을 거예요. 남편이랑 비슷한 냄새가 났겠죠. 그리고 뭔가 불안한 마음도 느꼈을 거고요. 동물의 직감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그래서 진돌이가 숨겨둔 편지를 찾아준 것도 신기해요. 마치 때가 됐다는 걸 알았던 것처럼.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말자가 지혜의 손을 잡고 말했죠. 이제부터라도 우리 잘 지내보자. 네, 할머니. 지혜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죠. 오랜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임은 지혜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혜 씨, 이것도 가져가세요. 정임이 건넨 것은 정우석의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이건 아버지 사진이에요. 당신도 한 장쯤은 가지고 있어야죠.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평생 갖고 싶었던 아버지의 사진이었으니까요.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정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한 명 늘었다. 복잡하고 아픈 과정이었지만 이것도 운명이었나 보다. 진돌이가 처음부터 알아본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가족이 될 운명이었는지도. 진돌이는 거실 한가운데 누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더는 경계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이제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진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맞아주는 것에 익숙해졌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임과 말자가 받아준 것에 감사하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말자가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지혜는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었죠. 그때 지혜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 이모. 지혜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죠. 무슨 일이에요? 정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모가 제가 여기서 일한다는 걸 알게 됐대요. 제가 사촌 동생한테 말했거든요. 아버지 집에서 일한다고. 그런데 걔가 이모한테 말한 모양이에요. 화가 많이 나셨겠네요. 네. 당장 그만두라고 하시는데. 말자가 뜨개질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이모라면 어머니 동생분? 네. 엄마랑 단둘이 사셨어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는 저를 가장 걱정해 주시는 분이죠. 정임이 창밖을 보니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중년 여성이 내려 집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저분인가요? 지혜가 창밖을 보더니 급히 일어났습니다. 이모예요. 직접 오셨네. 세 사람이 함께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돌이도 따라 나왔죠. 중년 여성은 지혜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송지혜, 너 정말 여기서 일하는 거야?
이모, 들어가. 당장 짐 싸서 나와. 경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정임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이 이 집 주인이에요? 우리 지혜를 왜 여기서 일하게 하는 거죠? 경숙은 정임을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원망이 서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오셔서 얘기하시죠. 말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경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따라 들어왔죠. 거실에 앉자 경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언니가 강은숙이에요. 지혜 엄마죠. 그 사람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간 내 언니요. 정임과 말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숙은 계속 말을 이었죠. 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혼자 애 키우느라 식당일, 공장일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이모, 그만하세요. 지혜가 말렸지만 경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우석이라는 사람, 가끔 돈이나 붙여주면 그만인 줄 알았나 봐요. 그게 아이한테 아빠가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말자가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경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가 마지막에 한 말이 지혜한테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아빠가 있다는 것만 알고 살라고. 엄마가 그렇게.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일한다니. 언니가 얼마나 서러워하겠니? 경숙은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언니가 내 이름으로 만든 통장이야. 정우석이 보낸 돈, 언니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 지혜는 놀란 표정으로 통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엄마가 대학 등록금은 이걸로 냈다고 했는데 또 있었어요? 언니가 통장을 2개 만들었더라. 하나는 내 학비용, 하나는 내 미래를 위해서. 정우석이 보낸 돈은 절대 생활비로 안 썼어. 정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숙 씨가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신 거네요. 그럼요. 우리 언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 때문에 비굴해지는 거 죽기보다 싫어했죠. 말자가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석이도 나름대로 책임을 지려고 했군요. 비겁한 방식이었지만 책임이요? 돈 몇 푼 보내는 게 책임인가요? 경숙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책임은 아니죠. 정말 미안합니다. 정임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 지혜가 입을 열었죠. 이모, 하지만 이분들은 절 받아줬어요. 제가 처음에 나쁜 마음으로 왔는데도 지혜는 자신이 한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경숙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너가 그런 짓을? 네.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절 용서해 주셨어요. 경숙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우리 지혜를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미 우리 가족이에요. 말자의 단호한 대답에 경숙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경숙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은숙과 어린 지혜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언니는 끝까지 정우석 씨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지혜한테 아빠에 대한 나쁜 감정을 심어주기 싫어서. 정임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모녀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정말 닮았네요.
지혜 씨가 어머니를, 언니는 예뻤어요. 마음도 고왔고, 그런 언니가 왜 그런 고생을 해야 했는지. 진돌이가 조용히 경숙에게 다가가 곁에 앉았습니다. 경숙은 진돌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닦았죠. 이모, 저 여기서 계속 일하고 싶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복수심으로 왔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 엄마가 원했던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경숙은 조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요? 가끔은 나도 보러 와야 해. 언니 대신 너라도 지켜봐야지. 말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우리 집은 가족이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그날 저녁 5사람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경숙이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언니가 김치찌개를 정말 잘 끓였어요. 지혜도 그걸 닮았죠. 그래서 이 맛이. 정임이 감탄하자 지혜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진돌이는 식탁 아래에서 평화롭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것 같았죠. 봄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습니다.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죠. 경숙이 다녀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지혜는 이제 간병인이 아닌 가족으로 이 집에 출퇴근했고 경숙도 가끔 들러 함께 식사를 했죠. 비가 오니까 더 운치 있네요. 지혜가 정임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진돌이는 2사람 사이에 누워 편안히 쉬고 있었죠. 그러게. 이런 날은 왠지 옛날 생각이 나. 정임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간 지 벌써 2년이 지났네. 2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제 3사람은 함께 정우석의 묘소를 찾았었죠. 지혜가 처음으로 아버지 산소에 간 날이었습니다. 어제 고마웠어. 같이 가줘서. 당연한 거죠.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때 말자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정정해 보였죠.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오늘 특별한 날이잖아. 말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지혜가 정식으로 이 집의 가족이 되는 날이었죠. 법적인 절차는 아니지만 마음으로 가족이 되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이모도 오신다고 했지? 네. 사촌 동생도 데리고 온대요. 지혜가 밝게 웃었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어두운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죠. 점심 무렵 경숙이 딸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30살 된 지혜의 사촌 동생 수진이었죠. 안녕하세요. 지혜 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진돌이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가자 수진은 기뻐하며 쓰다듬었죠. 와, 진짜 영리하다. 언니가 진돌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처음엔 날 엄청 싫어했는데 말이야.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돌이가 다 알아봤던 거지. 내가 누군지. 정임이 진돌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돌이는 여전히 가족들 곁을 지키고 있었죠. 식탁에 둘러앉아 점심을 먹으며 경숙이 말했습니다. 언니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날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은숙 씨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말자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됐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임이 준비한 것이 있었죠. 지혜한테 이걸 주고 싶어서.
정임이 내민 것은 작은 상자였습니다. 지혜가 열어보니 열쇠가 들어 있었죠. 이게 이 집 열쇠야. 이제 정말로 가족이니까 언제든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단순한 열쇠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감사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말자가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말자가 내민 것은 오래된 사진첩이었습니다. 정우석의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죠. 웃고 있는 모습, 진지한 모습, 가족과 함께한 모습들. 여기 보세요. 이건 우석이가 20살 때예요. 말자가 한 장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지혜랑 정말 닮았네요.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부녀간에 닮은 점이 확연히 보였죠. 그때 진돌이가 갑자기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죠. 누구세요? 정임이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송지혜 씨 앞으로 온 택배입니다. 지혜가 의아해하며 택배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죠. 뭐지? 상자를 열어보니 편지 한 통과 작은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정우석과 은숙, 그리고 갓난아기 지혜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죠. 어머, 이건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낯선 필체로 쓰여 있었죠. 저는 우석이의 대학 동기입니다. 얼마 전 오래된 짐을 정리하다가 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우석이가 제게 맡겼던 것인데 이제야 주인을 찾아드립니다. 그가 늘 품고 다녔던 사진이었습니다. 비록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는 당신을 항상 사랑했습니다. 지혜는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처음 보는 가족 사진이었죠. 아버지가 자신을 안고 있는 모습, 어머니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 아버지가 이 사진을 간직하고 계셨군요. 경숙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도 이런 사진이 있는 줄 몰랐을 거예요. 정말 다들 서로를 생각하며 살았네요. 정임이 지혜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알았죠? 당신은 처음부터 사랑받는 딸이었다는 걸. 말자도 다가와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경숙과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바라봤죠. 진돌이가 다가와 지혜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짖었죠. 처음 만났을 때와는 전혀 다른 따뜻한 울음이었습니다. 진돌이도 축하해 주는 것 같아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6명의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진돌이는 그들 곁을 평화롭게 지켰죠. 이제 정말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정임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지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오랜 상처와 오해가 사라지고 진정한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죠. 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어도 진돌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네. 우리가 결국 가족이 될 거라는 걸. 진돌이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에게도 짖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계할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모두가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정임은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진돌이가 처음부터 알아본 것처럼 우리는 운명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나 보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